권성동은 사퇴, 김문수는 당권 도정, 차기 야당의 어떤 리더십을 두고 개파 간의 갈등 양상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견 들어보신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카메라 두드려 맞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중진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죠. 사실은 물밑에서 이 개파 간의 갈등을 벌이는 건 한 지점입니다. 이 비대위, 지금 체제를 연장시키고 싶어 하는 개파. 전당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교체하고 싶어 하는 개파 간의 이견이 물밑의 갈등의 근본입니다. 원내대표는 사퇴하겠다 밝혔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 당대표를 뽑느냐. 친한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새 비대위원장을 지목해서 전당대회가 아닌 비대위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이 물밑의 힘겨루기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지혜를 모아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 일과의 사이, 임기는 6월 30일 만료, 오는 9일 의원총회 열어서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김근식 교수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6월 30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심야 후보 교체 쿠데타 사건이 실패하면서 책임지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6월 30일까지로 이제 위원장 임기를 받아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는 비대위원장 임기까지는 지금의 어수선한 당을 좀 수습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저 사이에 이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은 사퇴를 하는 순간 사퇴가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내대표는 어제 친절하게 당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될 때까지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계속 원내대표다. 그렇죠. 사퇴 선언했지만 원내대표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잖아요. 그럼 비대위 지도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비대위를 새로 꾸릴 수 있는 권한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이제 서로 간에 치열한 지금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많은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예. 이 이른바 이 친윤계의 대표 주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셨으니까 그 친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 물러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도 사퇴를 네. 요구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건 왜입니까? 그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을 좀 개혁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그 메시지의 언저리에는 친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비대위원장 물러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기존의 친윤 지도부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또는 뭐 탄핵 반대 당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또는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하면서 무리한 일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친윤들과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군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우리 돌직구 제 옆에 짝짓기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짐작은 하는데. 그런데 궁금한 건 친한계에서는 네. 아예 싹 다 없고 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또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일단은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마저 사퇴를 하면 비대위가 해체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제 사퇴 선언했지만 사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후보 강제교체 과정에서 봤던 신박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친한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질구질한 문제 가지고 개파 싸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송구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냉정하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 차기 원내대표 네. 선거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을 받고 저는 차기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개파 간의 물밑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이 다음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왜냐하면 비대위의 성격이거든요. 비대위를 차기 전당대회까지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친윤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전당대회 없어. 연말까지 그냥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는 기득권 연장의 수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상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놔야 지금 불급을 끓고 있는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정확히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식 교수님의 어떤 해석을 들어보면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친윤계는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리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그 체제를 지속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 친한계에서는 그런 의심 때문인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만 비대위원장을 한동안만 맡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려와서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대표를 선출하기를 바라는 거군요.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이니까요. 전당대회 열 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할 수는 없고요. 6월 30일까지 하면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그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까지 해달라는 거죠. 네. 자, 개파색이 옅은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제목이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어제 5시간 이상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김근식 교수님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언론에 좀 몰입돼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변화 반성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의원들 간의 견해가 달랐습니다만 어떤 개파로 우리 당이 쫙 쪼개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처럼 그런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뉴스 타는 거는 소위 강한 발언하는 사람들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 당이 이제 마치 그렇게 개파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1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당직자가 일괄 사퇴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대위원장 포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표가 수리되는 시점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당 안에서의 역할보다는 민주당하고 늘 이 안건 조정하고 의사 일정 잡고 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 뽑기로 하고 선관위원장도 결정이 됐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건지. 어제 두 번째 의견도 전당대회 쪽으로 훨씬 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급선무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를 뽑는 거고 그 원내대표가 뽑고 나면 사실 지도부 공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소위 지금 비대위원장이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만 하느냐 6월 30일까지 하느냐에 그 며칠 상관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김용태가 뭐 언제는 누구 말 잘 듣고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김용태 위원장을 선임한 거는 당시 당권 우선권을 가졌던 김문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본인은 연배가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으로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사람이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젊은 최연소이고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졌던 김용태 의원을 발탁한 거였지 특정 계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날짜도 마구잡이로 늘어났던 게 아니라 6월 30일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 없이 새 지도부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뽑힐 거다. 네. 당원들에 의해서 뽑힐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일각에서 친한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권성도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새 비대위원장을 아닙니다. 기습 지목할 왜냐하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제 원내대표는 어제자로 바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의원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어제 원래 이 검사 징계법안하고 특검법 3개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올리고 싶어하는 다음 법안이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네네네. 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원내대표가 대법관수 늘리는 게 공석이면 안 된다는 거군요. 예, 다음 주에 예. 그 의사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뽑히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서 가기 위해서 구 지도부가 파트너가 같이 가자라는 의미지 그거를 넘어선 권한을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하면 네. 용납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습 비대위원장 지목 이런 건 없다. 그럼 네. 결국은 모두가 다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여는 기류가 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